진주 안인득 사건을 비롯해 최근 정신질환 범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전 관리와 재범 방지 위주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인데요.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인득 사건 당시 가장 아쉬움으로 남았던 부분은 사건 징후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사전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안인득은 5년간 68차례 조현병 진료를 받은 뒤 치료를 중단했고 폭력 행위로 경찰에 체포된 적도 있었지만 사실상 방치된 수준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진주시와 유관기관이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맺었고 진주시 보건소는 피해자들을 위해 통합심리상담에 들어갔지만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나 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현 법령에서는 본인 동의가 없으면 저희 센터에 등록을 할 수 없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체계적 관리와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입법 과제를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현행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게 목적입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지난 2016년 기준 초범은 14.6% 정도였지만 구범 이상은 17%로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특히 초범 이상의 전과자 수는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일단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신질환자 치료에 관한 현행법은 치료감호법상 치료명령제와 정신보건복지법상 외래치료명령제로 구분돼 있습니다. 각각 주체가 법원과 지자체로 서로 다른 데다 적용 기준이나 강도도 달라 현장에서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기 일쑤입니다. 우선적으로 치료명령제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그 각각의 법이 따로따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러한 제도 하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협력과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이질적인 분야의 두 그 법률이 서로 연계하고 그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신질환자 입원의 한계도 있습니다. 민법상 보호 의무자 2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하다 보니 사실상 입원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응급체계 구축과 강행 규정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으로서 시급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응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센터가 위기 상황에서 응급 대응하거나 사후적 관리 규정이라고 하지만 36조 2에 신청 등록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등록하여라는 게 임의적인 어떤 규정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선택적 강행적 규정으로 반드시 등록하게 한다면 경찰, 소방이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상 현장 대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현장에서부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겁니다. 응급하게 대처해야 되는 어떤 관련 직종에다가 조금 이런 관련 규정을 정비를 하면 지금처럼 출동을 해서도 그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걸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정신감정을 통해서 진단을 한 이후에 그러면 그 진단 이후에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진단을 내리고 그 나머지는 뭐 개인 병원 혹은 민간 병원에 다양한 입법 과제가 제시됐지만 관건은 결국 국회의 결정입니다. 실효적이고 선제적이지 못했다. 이런 반성적 고려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들 현장 중심의 의견을 듣고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으로 서울에서 입법화 내지 제도화를 위한 그런 또 공청회 기회를 한 번 더 가질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본격적인 법안 제출을. 억울한 희생으로 이어지는 정신질환 범죄. 안인득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법적 대응 체계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SCS 김현우입니다.